도시 공간은 건축물이 제공하는 단일적인 공간보다 거리의 설치물, 상가의 테라스, 차량, 유동인구 등의 도시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수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잘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공간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오래된 도심은 협소한 도로폭과 정비되지 않은 길, 관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 거리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협소해진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래된 도시 계획부터 계획되지 않은 요소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현대 도시에 넘쳐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요소들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도시재생적 관점으로 마스터 플랜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정비가 필요한 구도심의 문제 중 하나는 관리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규제하는 방식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1년 건축법에서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거대한 건축물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철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술이 점차 증가하여 철거 명령에 의한 강제가 어려운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바로 건축물을 철거해버린다면 사회적으로 지나친 비용 낭비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란 불법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철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금을 부과해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인 거죠. 이행 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어 위법함을 수정할 수 있게 유도하지만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공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적극적인 해결 방식일까요? 구도심에는 현대 도심에 필요한 광장, 공원 같은 유동인구를 수용할 만한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일수록 정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종로의 세운상가 같은 오래된 도심이나 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죠.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도심을 보수하는 방식도 해결책 중 하나이지만 기존 맥락을 유지하면서 먼 미래에도 충분한 수용력을 갖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신도시 라데팡스의 특징 중 하나는 보행자 공간이 아주 충분하다는 건데요. 보통 모더니즘 시대부터 도시를 계획할 때는 도시를 단순한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로를 기준으로 땅을 나누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공간을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 할당했죠. 우선순위가 보행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라데팡스는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사람이 다니는 넓은 대지 밑에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수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복층 방식의 고차 분리를 통해 자연스레 생겨난 독특한 공간 구성은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해줬죠. 라데팡스의 신도시 개발 사례는 단기간에 완성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오랜 시간 뿌리 박힌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데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소극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론을 현실화시킨 라데팡스가 여러분들에게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더 나은 도시에 관한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